현재 우리 법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3년간의 심리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반대 의견도 팽팽해 사회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이모 씨는 키우던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빠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탓이라고 본 이 씨는 수의사가 부당 진료를 했다고 SNS로 알리려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공개 변론에서 이 씨 측과 정부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씨 측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적시된 사실이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에 관한 거라면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헌법 소원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에 열린 선고에서 헌재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최근 명예훼손 표현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 효과도 광범위해지고 있어서 명예훼손적 표현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 관련 사실이 공연히 적시된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론의 장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사실 적시를 처벌하는 주체가 국가일 경우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위축된다며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헌재 내 반대 의견도 절반에 육박한 만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지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